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특히 트럼프가 중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별 종목들별로 이제 공약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또 움직이면서 상승 종목 수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가 멈추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뭐 금융, 운송 장비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고, 또 선물은 또 매수로 바뀌어서 외국인들 매도 자체가 또 크지 않은 데다가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뭐 지수를 크게 누르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일부 공약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악재 쪽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에 어떤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좀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이제 미국이 지수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된 발언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또 미국 빠진 게 사실은 뭐 그 지수가 좀 부진했던 거는 그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흐름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뭐 아시아 증시가 뭐 딱히 이렇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 관련된 어떤 그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들어올 때 이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180일 이후, 그러니까 10월부터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어떤 견제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좀 뭐 수혜를 받을지도 몰라. 물론 이제 오늘 뭐 조선주들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정도 기간이라면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그냥 압박하는 차원 정도로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뭐 접촉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관세 협상이 3, 4주 이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이전에 대통령 되기 전 선거 과정이라 이런 때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 달 이내 끝난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기간을 말한 적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예 접촉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된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딥시크 개발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이 아니라 고사양 칩도 좀 우회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의심을 좀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좀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라는 게 알려졌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눌리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주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큰 줄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과의 접촉이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점이 지수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제 마감하고 하는 것까지 본 게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주에 5일 중에서 4일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으로도 그러니까 플러스가 난 거고, 그러니까 큰 저항대가 2,500입니다만은 어쨌든 저항대 앞두고 멀리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부근에서 바로 한 번 밀린 거를 이틀 만에 바로 복원을 시키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전에 어떤 바닥은 좀 친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어떤 신뢰도를 갖게 된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변주보다 메인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야 이게 돌파가 되는데,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빅4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고 있고, 자동차하고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상하는 거는 알겠는데 관세 타결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시장은 괜찮은데 종목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그렇지, 뭐 광범위하게 확 이제 뭐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고르게 다 올라갔다 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코스피에서 보면 비차익은 2천억 정도, 제가 이거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2천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여러 종목을 이제 매도하는 거, 또 매수하면 뭐 비차익 매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동시에 여러 종목 매도한다라는 거는 시황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이 매수로 바뀌면서 완전히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와줘요. 아, 이거는 특정 종목군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한국 증시를 다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비차익 매도라는 거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은 매수하되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 쪽에서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는 않는, 예, 뭐 지수는 괜찮은데 약간의 어떤 경계감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뭐 미증시 휴장이 있는 날이라 시장 자체 참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일단 매수로 바뀌진 않았잖아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건 선물과 옵션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하락 쪽으로 베팅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적으로 뭐 이번 반등하고 확 빠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좀 다음 단계 재료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제 미증시는 금요일에 휴장입니다. 예, 휴장이라서 뭐 특별하게 나올 거는 주식시장 상황으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도 시작이 되는 건가 하는데, 이제 일단 이날 나온 멘트로 봤을 때는 시진핑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과의 어떤 대화 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실무선 정도. 근데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이제 시진핑의 어떤 그러니까 책임을 받을 만한 사람 간의 어떤 대화,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화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는 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이제 파월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는 이건 조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의 금리 정책은 다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상을 할 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또는 성장이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겠구나 내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근데 이제 파월이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파월에 대해서는 갈아치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자로 지명된 사람도 파월을 중도에 해임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방법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가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파월을 압박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도 이게 시간을 계속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다라고 거의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올라왔는데,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냥 관세 전쟁. 근데 관세 전쟁도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실제로 침체로 가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 중에서 심리, 서베이, 설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되고 있고, 실물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두 개 정도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확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이제 자기가 수습을 해서 관세 수익을 얻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켰어, 이런 결과를 내는 게 본인한테도 좀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편차, 제가 스몰캡을 최대치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거 이외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수하고 비교를 해봐도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4%,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증시하고 미국 시장하고 14% 차이가 나요. 스몰캡하고 합쳐버리면
거의 21%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부진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한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중국과의 접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지, 또 중국이 뭐 호락호락하게 이제 협상을 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향후에 중국과의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3시 전에 이거 방송을 올리는 거라서 혹시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이후에 다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